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마켓 워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강남 집값에 대해서 정부가 참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쏟아붓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 시장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실수요자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좀 서울의 강북 쪽으로 좀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 강북 쪽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마용성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만 하면 보통 마포, 용산, 성동구 이 3개 구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이 마용성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가 실제로도 보면은 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좀 올랐어요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이쪽이 주목을 받는 건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입지가 워낙 좋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오피스가 많고, 집값이라는 거는 오피스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편의가 수요가 있는데, 그게 다 충족되는 지역인데, 과거에는 너무 넓게 있었다. 그것들이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 또 그 다음 키워드입니다. 작은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데, 적어도 몇천 세대짜리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문화가 확 바뀌고 있다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고, 한 가지 약점은 교육인데, 교육은 조만간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강남 교육이라든가 분당, 평촌, 상계, 목동 이런 지역들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입주민들이 수준이 좀 높아진다 그럴까? 그분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고 나서 이제 새로운 학원가가 아마 마용성이라는 지역이 새로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하나의 큰 강남 대체까지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근접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용성을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마용성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 것이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 것이냐 이런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강남을 따라가긴 어렵지만은 한 50년을 내다보자. 그때는 강남을 앞지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강남은 새 아파트를 짓든 하든지 간에 강남에 없는 것들이 강북에 있거든요. 산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역사 자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화문 일대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강북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재생이 좀 또 활성화되면은 이 수요가 전부 다 주택 수요로 확산될 겁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한 4, 50년을 봤을 때는 강남 대체가 아니고, 강남은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서울에서 강북 지역 아니면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좀 이어서 저는 좀 독특한 개념을 생각해보는데, 요즘 투자나 소비에 있어서 화두가 가성비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이 지역이 상당히 매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가격은 강남에 비해서 낮고 실제로 주거의 가치나 주거의 만족도는 좀 높다. 이런 점을 하나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렌드죠, 하나의. 두 번째는 강남의 이 지역들이 공통적인 게 강남과 강북의 중심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상 서울의 도시 플랜을 보면 세 군데가 도심권으로 3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중심으로 한, 이제 앞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화 중심 그런 쪽이 하나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등포와 여의도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이유가 있죠. 이제 강남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들이 이게 도심권으로서의 중심권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좀 자리 잡았고, 실제 가격도 이 중심으로 많이 직주 근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자족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인접성 효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남과 광화문을 도심에 바로 인접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마포와 말하자면 용산이죠. 뜨고 있는 것이고, 강남에 인접한 곳은
이제 강남구의 성동구, 서초구의 동작구, 그 다음에 송판구의 강동구라든지 광진구. 사실 이런 것들이 인접성 효과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중산층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거워요. 초기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또 자금력으로 봐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산 효과에다가 중산층들이 뒤따라간 이런 지역들의 투자 가치 매력 이런 것들이 투자의 수요에 가세하면서 올랐고 이런 현상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북이면서 그러니까 마용성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는 한강변에 위치한 신반파크,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한강 조망권 그 자체만 해도 거의 7, 8억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실거주 차원도 그렇고 투자 가치를 겸비한 아파트가 어디일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용성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용마성인가요? 왜냐하면 용산이 탁월하거든요. 그 작년에 이제 서울 아파트 중에 용산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25%가 지방에서 샀습니다. 그 정도로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용산, 마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최근에 신규로 공급되면서 좀 주거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 장점이지만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평당 2억짜리요. 지금 이제 1억짜리도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조합이거든요. 조합이 생기는 게 그 용산 그 국제무지구 무산되는 거 최근에 이제 지구 단위는 게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나중에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이 그 테헤란에 고용되는 인원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가 없지만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제2의 강남보다는 더 큰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와 거의 유사한 사이즈의 공원이 들어가요. 용산 이군부대. 센트럴파크보다 약간 작아요. 한 10만 평 정도 작습니다. 센트럴파크가 100이고 이게 한 80몇만 평 정도인데 거기다 이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강을 보고 녹지가 있고 풍부한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가까운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데가 이런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우리말 듣고 투자했다가 5년 지나서 딸이 시집가고 아들이 상상한다 못 던진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강남이 만드는데 미니멈 30년이 걸렸어요. 지금 이제 국제문화 뭐 미군부대 이전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노량진까지 뭐 철로를 또 덮게 해서 아니면 지하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적어도 20, 30년. 그 정도까지 시간 텀을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지금 이제 여기서 오른다 했다 했다가 당장 내년에 팔 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주 장기적 시각에서 그리고 또 이제 금매 위주나 이렇게 접근한다면 아주 수익률이 좋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용산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땅짓구에서 마침 보니까 네이버 앱에 보니까 지적을 했더라고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 가격이 이미 1억을 돌파했어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가 대지 지분 가격으로 보니까 한 1억 4천 나와요. 그리고 개포가 가장 높은 게 1억 2천 정도 나오고 반포도 거의 비슷하게 높은 게 1억 2천 나오고 잠실주거 5단지 같은 데가 8천이에요. 아시아선수촌.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는 30년이 됐으니까 없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코 대지 지분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또 이제 일부 지역은 용산도 이미 과도하게 상승했다. 오버슈팅이다 좀 버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얘기를 듣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이런 질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다만 중장기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뭐 록봉길이나 미드타운 이런 것들도 적어도 한 15년 정도를 걸려서 도시 재생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용산 지역도 어쩌면 이 도시 재생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사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10년 주기설이 있다고 보는데
좀 기다리다 2, 3년 후가 되면 또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지금 5년 정도 오른 뒤에 사면서 이게 저점 매수다 이런 생각은 정말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죠. 객관적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접근이전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시점도 잘 좀 눈여겨서 부동산 경기가 어쩌면 침체할 때 이럴 때 사고, 또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장기 전략, 장기 계획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